한 땀 한 땀 하자. 자, 보시면요. 자,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무려 지구가 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치? 기출 포인트를 잘 보시면 고기후 연구 방법과 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빙하 속 산소 동위원소 비 확인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저를 떠나서 언제 고등학교 2학년을 잘 먹고 잘 살려면 외적 요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대기 투과열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할 때 지구의 기후 변화의 포인트가 뭐가 있었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무려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 세차 운동, 그 다음에 세차가 자동차 세차가 아니지 않냐? 그치? 자전축이가 빙빙빙빙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고, 자전축의 경사나 혹은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이 해당 단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자,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게 이거야. 중요한 포인트만 따다닥 설명할게. 1번. 옛날의 기후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옛날의 기후 확인하는 방법 중에 빙하 가지고 연구하거나 혹은 화석, 그러니까 땅속에 이렇게 현민이가 묻혔어. 근데 현민이가 고생대 인간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얘 이제 꺼내거나 혹은 기타 등등 주위에 이제 외부 물질들을 확인해서 당시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이제 중순 과정이죠. 중학교 때 기억 안 나지?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의 폭 자체가 좁아지면 어떻게? 강수량이나 햇빛의 양 자체가 적었던 거고, 나이테의 폭이 넓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비가 많이 내리거나 혹은 그치? 햇빛 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 성장을 많이 하니까, 생장 많이 하니까 나이테의 간극이 벌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빙하 연구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산소 동위 원소 비라고 얘기했죠. 그치?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그 물질을 만드는 건 각각의 원자지. 그런데 이 원자를 이렇게 더해서 분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누어서 왼쪽은 산소의 질량수가 18인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산소의 질량수가 뭐 16인 애가 있어. 그러면 이쪽은 무거운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잖아. 다시 이쪽은 무거운 거고 이쪽은 가볍단 말이야. 그럼 이 무거운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할게? 워터, 물이라고 이야기하자.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근데 여기 시험범위 어쩌고저쩌고 아니란 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시험범위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일단 빨리 하면 빨리 할게. 그래서 자, 첫 번째, 내 중간고사 때도 한번 당했잖아.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래서. 자, 물인데 얘는 중수라고 하고 얘는 경수라고 한다. 그래서 햇빛이 뜨거우면은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 잘 날아가. 즉 증발량이 되게 많은데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누가 더 잘 날아가겠어? 가벼운 애가 훨씬 더 잘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각각의 기후에 따라서 중수와 경수, 다시 하면 물의 뭐가? 전체 비율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보십시오. 자, 누구? 18하고 16 중에서 16이 증발이 더 잘, 그치? 되고, 그 다음에 응결이 잘 일어나는 게 바로 뭐? 18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빙하에서 어떻게 뽑아가지고 이 내용을 체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상황 봅시다. 이제 교과는 과정이 약간 섞여 있긴 한데, 자, 전반적으로 뭐의 양 자체가 CO2의 양이 변해서 결국은 뭐가 바뀌었어? 온도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온 변화와 CO2의 관계, 뭐 한다? 비례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무엇보다 사회도 아닌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당연히 CO2의 농도가 증가했을 거고, 그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후가 뭐해진다? 따뜻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나무 나이트 분석,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자, 폭이 넓어지고 밀도가 뭐해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는 총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16과 18 중에서 온도가 뭐해? 낮아졌을 경우에 누가 더 잘 날아가? 얘가 더 잘 날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비율이 달라진다. 두 번째, 기온의 변화는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데 궁극적으로 뭐 CO2 농도에 의해서 비례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바로 다음 나이테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폭이 뭐해진다? 넓어진다. 마지막 산호. 산호는 어디에 사니?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죠. 그치? 그래서 수온이 높을수록 당연히 산호초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내용 패스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기후변화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이제 천문학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보세요. 필기는 한 번씩 해놓길 바람. 자, 세차 운동은 뭘 갖는다? 주기를 갖는다.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 숫자를 외워야 돼요. 26,000년 주기로 회전하는데 결국은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뭐 하는데 자전하는데 이 자전축 자체가 회전한다는 거지. 그걸 우리 뭐라고?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돼? 행위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겠죠. 그 말인즉슨 지구가 뭐 하면서 자전축 방향이 자전축이 다시 자전축의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이 각의 기울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 이야기했죠. 자, 포물선 운동 이야기할 때 초점 두 개 있고 하나가 짧은 반지름, 하나가 긴 반지름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게 태양이 존재하는데 태양과 가까운 쪽을 뭐라고? 근일점. 태양과 먼 쪽을 뭐라고 한다? 원일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뭐에 따라서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 반대가 되면은 당연히 근일점과 원일점에 의해서 뭐가 바뀔 수가 있어? 계절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차 운동은 몇 년? 26,000년 주기로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얘가 이렇게 자전축이야.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중위도 지방에서 바라보는 건 태양이 높이 떠 있죠. 관측자, 그쵸? 지평선 있으면 태양이 높이 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얘가 관측자 이렇게 지평선이 있겠지. 겨울에는 중위도 지방. 태양이 낮게 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시절이 바로 뭐가 돼? 여름이 되고 태양이 낮게 떠 있는 게 겨울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지. 세차 운동에 의해서. 26,000년 주기니까 13,000년 이후에는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떤 애가 여름이었는데 뭐가 돼버리고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됐던 애가 뭐가 된다? 여름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세차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전축의 경사는 직관적인 거죠. 자전축도 마찬가지 41,000년 주기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그 각도가 대충 이 정도이다. 21.5에서 24.5도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축 기준으로 이렇게 점점 꺾여가면 온도가 뭐야죠? 높아지겠죠. 그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즉 기후가 이런 형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요. 얘를 기억하라. 이심률. 이심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심률. 이심률 뭐 이야기하는 거? 원이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공정 궤도면이 10만 년 주기로 다 수치 나오죠. 10만 년 주기로 원에서 타형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자 이렇게 원형이었는데 얘가 찌그러졌지. 그러면 명확히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0률이 커질 때와 20률이 작아질 때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20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20률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정말 중요해진다. 그래서 각각 봤더니 야, 이 친구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더 멀어져 버렸지. 즉 지금의 상황은 자전축이 꺾인 거야? 아니죠. 얘 자전축. 그렇죠? 여기도 자전축. 자전축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멀어진 거죠. 즉 20률에 의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여름인데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각각의 뭘 갖는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총 정리하면 지구의 기후 변화가 있는 외적 요인 첫 번째 뭐가 있고 세차 운동 뭐 한다고? 자전축이 회전한다. 그치? 그래서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각각의 계절이 바뀐다. 계절이 바뀐다. 세차 운동 뭐가 바뀐다? 계절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전축의 경우에는 경사각이 뭐해지면 뭐해질수록 자, 이렇게 급해질수록 당연히 온도가 뭐해져? 높아지겠죠. 북반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0률은 원형을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는 원인데 얘가 뭐가 돼버렸어? 타원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온도가 더 뭐해져? 차가워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 개를 합쳐서 밀란코비치 주기 나오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 맞죠? 그래서 얘네가
공정 궤도의 주기가 있고 자전축의 주기, 그 다음에 세차운동의 주기가 있으니까 각각의 주기를 타형으로 그린 다음에 얘네를 퓨전, 합성해버리면 그에 따라서 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빙하기와 같이. 그치? 빙하기나 혹은 특정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다른 겁니다. 지구의 내적 요인. 지구의 내적 요인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자, 반사율이나 투과율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반사율이나 투과율. 자, 무슨 말이냐? 자, 판계하가 이거 배웠죠. 그치? 고생대 말에 판계하고 점점 이렇게 누가 육지보다 이제 해양의 양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든. 그러니까 대륙 이동하면서 수륙 분포의 변화가 생기지. 그럼 빛이 들어오다가 반사되는 율이 있거나 혹은 흡수되는 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지구의 기후가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2번입니다. 투과율 변화죠. 그러니까 화산재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화산재가 있는데 못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온이 뭐 할 수 있어? 하강할 수 있겠죠. 즉,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 대비 그 이후에는 대략 뭐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그 2년 정도에 기온이 뭐 할 수 있어? 하강할 수 있죠. 왜?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잖아. 그 양 자체가 뭐 하기 때문이다? 감소하기 때문이다. 됐죠? 그래서 자, 주요 원인 보세요. 화산 폭발해요. 그러면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차단하는데 그 다음 포인트 보세요. 대기의 투과율이 통과하는 양 자체가 감소하고 지구에서의 뭐 반사율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렇지? 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화산재나 혹은 누구? 그렇죠. 산림도 마찬가지. 산림이 뭐야? 나오잖아. 그러니까 산림 면적이 감소하거나 빙하 면적이 감소했을 때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다시 산림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이 증가한다. 어렵지? 산림 면적이 감소하면 기온이 그렇지 하강한다. 됐죠? 반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강한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거꾸로 외우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죠. 산림이 감소해 하강 감소. 기온이 하강하고 그러니까 반사율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빙하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빙하가 감소하면 기온이 상승하죠. 왜? 반사율이 뭐 했으니까?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빙하를 외우고 산림은 반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바라보는 게 이제 인간의 활동이죠. 내적 요인의 첫 번째, 화석연료 많이 사용하거나 과도한 경작지, 녹지 개간 등 즉 인간 활동에 의해서 뭐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거나 윗단에서 이야기했던 산림훼손이나 혹은 빙하 등에 의해서 뭔 일이 벌어진다? 기후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료는 어디에다 올렸어요? 단톡에다 올렸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외적 요인에 대해서 꼭 기억하세요. 세차 운동, 자전축 경사 변화, 그 다음에 공정궤도 20률 변화라는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뭐 나이테 나왔네. 그렇죠? 20률 변화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됐다. 화산 분출물 증가하면 당연히 온도 떨어지는데 그 메커니즘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태양 복사에너지 필요 없고 지구 복사에너지 필요 없고. 자, 지구 북서 평형 이야기했나? 학교에서? 여보세요? 포함되니? 이거 포함돼? 니네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험 문제 스타일이야. 복사 평형. 됐죠? 그 말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얘를 온실 효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온실 효과 지구온난화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 상황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왔어. 자,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왔대. 그러면 결과값만 정확히 외우고 계세요. 이건 외워야죠. 70이 밖으로 뭐가 된다? 나간다. 여기 70 나갔죠. 그럼 30은 어떻게 돼? 그냥 반사돼서 바로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몇이었다? 70이었다. 그럼 그 70을 쪼개면 어떻게 됐어? 대기가 흡수하거나, 그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지면에 활용되는 양이 다 더해져서 총 몇이 된다? 70이 된다. 자, 보시면 자, 열수지는 자, 지구 반사율이 뭐겠어? 방금 이야기했던 대기하고 구름의 반사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지표의 반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30은 거의 다 무시하고 시작하는 경향이 많죠. 즉,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들어왔을 때 지구에서는 몇을 흡수했다?
70을 흡수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양 자체가 서로 같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복사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다음 알고 계셔야죠. 대기의 재복사량 다시 가다가 70이 날아가다가 다시 복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기의 재복사 때문에 뭐가 일어나?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포인트. 대기의 재복사량. 오케이? 그래서 이들은 물의 평형과 같이 각번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각번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지표에서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서로 같은 거고 대기에서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는 기본 전제를 깔면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죠. 즉 대기에서 154를 흡수했어. 어떻게 됐니? 태양 복사 에너지 몇 들어왔어? 그치? 25가 들어왔잖아. 그치? 25가 들어왔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이 몇일까?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이 바로 얘네들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들이 몇이 된 거야? 자, 129. 암산이 되죠. 따따따. 여기 되겠네. 그치? 자, 여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양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얘가 154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에서? 대기하고 구름에서 방출되는 양 자체가 몇이었고? 그치? 66이었고요. 그리고 대기 제복사가 몇이었어? 88이었죠. 그치? 그러면 얘의 값과 이 값이 서로 뭐에? 같아요를 이야기하는데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주된 포인트는 뭐? 대기에서의 제복사다.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 범위라면. 자, 두 번째, 온실 효과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이 다르죠. 뭐가 다를까? 그렇지. 대기의 존재 유무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상식입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몇 도다? 15도가 된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15도가 된다. 두 번째, 온실 기체 중에서 누구를 잘 흡수해야 돼?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애죠. 그쵸? 아, 온실 기체라고 불렀던 애들은 결과론적으로 자 몰랐지?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해서 복사평형에 날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각 실험적 증명을 했다. 자, 온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죠. 그치? 아, 미안하다. 이런 건 다 외워야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유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온실효과, 두 번째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는 뭐야? 따뜻해지는 현상. 그치? 대기 없는 것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을 즉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고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 자체가 상승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받더니만 첫 번째 해수면이 상승해요. 여러분 해수면이 상승하는 건 단순히 기온 자체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해수에 열팽창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해수에 열팽창이라는 거 꼭 빼먹지 마시고 두 번째 빙하가 뭐해서 녹아서 해수의 부피가 증가해서 해수면이 상승했다. 이 메커니즘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구온난화의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수면 상승인데 단순히 온도가 높아져서 빙하가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뭐 열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육지 면적이 감소하고 그치? 기타 등등의 이제 그치 기상 이변이 일어나겠죠. 이 기상 이변의 주된 화두는 누구?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딱 보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수업을 했다시피 위도 30도가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에 따른 결과치, 생태계 변화, 질병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 자 단톡에 올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지구온난화가 있어요. 지구온난화. 그치?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윗단 가서 증발량 증가하고 뭐 수증기량이 뭐예요? 증가하시겠죠. 그럼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건 다시 뭐가? 아, H2O가 뭐라고 했지? 온실기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므로 지구온난화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해수의 온도가 상승했어. 해수의 온도가 상승했네.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닷물에 우리가 앞담으면서 배운 게 있잖아.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누가 더해져? 물이 더해져서 탄산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럼 H 플러스하고 H에 CO3 마이너스로 뭐가 돼? 그치?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얘는 기체란 말이야. 물이 기체에 잘 녹는 조건은 온도가 낮아야 돼. 해수의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증발량 증가하니까 수증기량 자체가 뭐야? 증가해서 온실 효과가 가속화된다. 두 번째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이산화탄소 용해도 감소.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한다. 되셨죠? 그리고 각각의 인간 활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빙하가 감소하면 자, 요게 포인트죠. 반사율이 뭐한다? 감소한다. 빙하 감소하면 반사율이 감소해서 온도 상승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반사율 감소하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낸다면 아마도 이 모식도를 활용할 상황이 펼쳐지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조심들이 하고, 만약 시험 문제 쉽다면 이거죠. CO2양 증가는 온도 증가한다. 뭐 이렇게 단순화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의 포인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변화는 그냥 타이틀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뭐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죠. 여름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겨울이 그죠 작아지고 있어요. 아주 행복하죠. 뼈가 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연평균 기온도 1.5도 상승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는 뭐보다 전 세계보다 더 빠른 추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난류성이 뭐야? 따뜻한 물에 사는 애들이 북상하는 거고, 사과하면 누구야? 충주, 상주, 대구.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얘 배웠니 혹시? CFC, KFC 친구. 자냐 혹시 니네? 다시 갑니다. 오전층 파괴 배웠나? 안 배웠어?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화 현상. 자, 봅시다. 사막화는 당연히 어디 보라 그랬어? 위도 30도 보라 그랬죠. 그치? 그래서 타클라마칸, 고비, 사하라, 모하비 이거 외웠었죠. 타클라마칸, 고비, 사하라, 모하비. 고비 사막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뭐 황사,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공장에서 막 이렇게 매연 나오는 거 이렇게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이 누가 낮다고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더 훨씬 더 뭐 해줄 수 있어? 건조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혹시 이제 학교에서 이거 가르쳤나 모르겠는데 여기 칼라리, 그 다음에 그레이트 샌디 뭐 이 정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사막화는 결국은 강수량 감소인 거지. 그치?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증발량이 뭐였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뭐는 적도와 해안 지방은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내륙 지방은 오히려 강수량이 감소해서 뭐해? 사막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산림 파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하지, 그치? 왜? 식물이 CO2 먹고 사는 건데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황사도 마찬가지죠. 황사는 이제 몽골 쪽이나 이제 중국 쪽, 그치? 고비 사막이 있다 그랬지? 날라온다, 그치?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날라온다. 편서풍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지구 온난화가 억제가 되죠. 왜? 황사빛이 뭐야?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를 한다면 황사에 대해 소개랑 물어볼 때 지구 온난화 억제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애들이 많이 틀리는 포인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산성비도 억제됩니다. 추격적이죠.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엘니뇨하고 라니냐 이야기합니다. 세리마, 너 그때 물어봤었지? 엘니뇨하고 라니냐. 그치? 자,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어. 고기압은 뭐가? 공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저기압은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무조건 구름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배웠어. 공기 상승하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야기했던 거고, 그럼 얘네가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기후에 따라서 비나 혹은 뭐가 내릴 수 있어? 눈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누가 있는데요? 엘니뇨라는 애가 있는데 이 엘니뇨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무역풍이 약화된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서태평양 쪽에 수증기가 열나 많다. 자, 무역풍이 이렇게 일어서 수증기가 열나 많아서 결국은 여기에 막 비가 내리고 이쪽은 용승이 일어나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야죠? 그렇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엘니뇨라는 애가 있어요. 첫 번째 엘니뇨. 무역풍이 뭐예요? 약화되는 거죠. 그의 반대는 무역풍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용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보세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야 되는데 흔히 동태평양의 어획 자체가 뭐한다? 감소한다. 왜? 찬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어획이 감소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해수의 이동,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누구? 바닷물의 영향 자체가 그치 작아지겠죠. 즉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약해지거나 혹은 동쪽으로 이동하죠.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상대값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표충 수온은 서태평양, 이쪽 서태평양의 온도가 뭐죠? 낮아질 거고 반면에 동태평양은 상대값인 거잖아. 그치? 용승의 약화로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기 보셔야죠. 이게 결과인 거죠 결국. 얘네가 결과다. 그래서 보시면 엘니뇨의 경우에는 서태평양의 감수량이 뭐한다? 감소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뭐야? 증가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애들이 기후에 의해서 뭐가 될 수도 있다? 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죠. 그래서 엘니뇨 발생 시의 상황, 인도네시아, 페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거고 서태평양은 강수량 자체가 뭐야? 감소하고 가뭄이 일어나죠. 그렇죠? 엘니뇨 이쪽은 가뭄. 그럼 이쪽은 이제 그 반대겠지. 강수량 증가하고 홍수 증가하고 용승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어획량이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엘니뇨 기반으로 그의 반대가 누가 된다? 라니냐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각각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당연히 인간이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화석연료하고 온실기체 그리고 얘네는 꼭 기억하세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다르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온실기체 양이 뭐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사회 문제도 아닌데 국제 협약 나와 있죠. 그렇죠? 극도 의정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내시는 건 누구다? 남사르 협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사르 협약. 얘가 의외로 시험 많이 나오고요. 되셨죠? 극도 의정서가 시작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시간이 없다면 찍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 남사르 뭐 습지하고 월세. 극도 의정서는 자, 목표치를 제시했다라는 거, 얘가 시작점이 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자, 됐고. 그렇죠? 예, 뭐 6번 100% 시험에 나오겠네요. 여러분, 그 뭐지? 이 지구학 원 파트니까 중요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문제 풀어도 된다. 그렇지? 다른 거는 괜찮고, 오케이. 중요 표시만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셨죠?